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비난입니다. 무슨 뭐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나는 이제 순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네네. 민우입니다 하면은 반갑습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월간국어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저는 네. 안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받아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던 왜 나 거예요. 맨날 까먹지? 이 선글라스 밖으로도 느껴지는 뜨거운 눈빛. 아니야. 네. 나는 이제 순서 기다린 거예요, 순서. 눈빛이라는 게 있구나. 사람이 눈빛이라는 게 대화의 수단이 돼. 그럼요. 그럼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또 오늘 아침부터도 예. 좋은 얘기로 또 시작이죠. 시작이죠. 오늘은 2024년도 의학학 계열 수시 지원 분석이죠. 네, 맞습니다. 이 트렌드는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의대 약대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현재의 트렌드 자체의 상위권의 움직임이 의학계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학계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하위권 학생들, 공대, 자연대로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또 올해 연도의 의학계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내년에 또 아이들의 어떤 추세와 트렌드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학계를 진행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의학계만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서울대만 분석을 하는 거야. 서울대 연고대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만 좋아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 흐름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피라미드적인 형태의 학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최근에는 의학계가 대한민국의 대학 서열, 고등교육기관의 서열에 있어서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계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머지 수시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최상위에 있는 대학 학과들이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밑에도 또 준비해야 돼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뭐 킬러 문항 배제되니까 벌써 상위권 아이들은 벌써 움직임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중하위권 아이들이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우님이 말씀하신 이과 최상위, 이 의학학 계열을 좋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최상위의 움직임이 어떤 움직이냐에 따라서 중위권, 그다음에 그 하위권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냐에 대한 준비 과정. 네. 그걸 저는 뭐 사실은 뛰어난 학생들이 의학학 계열에 가기보다는 공대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안 되는 학생. 아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애가 그 카톨릭대 의대 붙었는데 고민하지 않고 서울대 화공과 간 친구. 사랑한다. 멋지네요. 멋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 근데 방송 같이 하는 그 친구 아닌가요? 그래서 알바도 시키고. 그때 저기 알바했던 그 친구. 그 옆에서 같이 알바했던 친구는 그 전에 한양대 의대 붙었는데 역시 서울대 화공과 가서 둘이 이렇게 선후배가 앉아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방송 같이 했던 그 친구 지금도 생각나요. 한양대 의대 붙었고 서울대 화공 붙었네. 어머니 아파서 누웠죠. 엄마 아파. 엄마가 왠지 막 아파. 아프죠. 카톨릭대 의대는 어머님이 아프실 줄 알았는데 안 아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굉장히 담담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송에서의 어떠한 의학 계열을 분석해야 되는 거는 입시의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상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반대 학생도 있었어요. 서울대 저쪽에 붙고 서울대 일반학과 붙고 경희대 한의대. 그 선택했네. 걔 간 애들 때 경희대 한의대 반대 학생들도 있었어요. 걔는 원래 그 한약을 좋아해요. 걔는 근데 원래가 꿈이 한의대 이쪽이었어요. 한약을 워낙 좋아해. 자, 그 친구도 보고 싶네. 자, 2024년도 의학학 계열 수시 지원 분석이죠. 좀 특이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혜림쌤이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의학학 계열에서의 경쟁률이 작년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약대가 그렇죠. 약대의 경쟁률이 좀 눈에 띄게 높아진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23학년도 경쟁률이 33.3이었는데 올해는 30.5로 이 정도 하락을 했고요. 치대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치대가 30.13 경쟁률에서 24.5대 1로 많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줄었네. 이 정도면 인기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면은 네네네. 끊지 말고. 네네네. 다음부터 내가 네. 저기 할 테니까. 궁금증을 일단 유발을 아, 뭐 갑니다. 못 찾겠다. 네, 말씀하시죠. 서울대 대신 경희대, 한의대를 선택했었던 친구처럼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작년이랑 흡사하게 26.12대 1에서 25대 1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요. 수의대도 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31.49대 1에서 28.7대 1로 2.49명 정도의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약대는요. 36.86의 작년 경쟁률에서 올해는 38.25로 1.39대 1 정도의 분량의 이 경쟁률이 좀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의학학 계열에서 유일하게 오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의학학 계열 경쟁률이 낮아졌으니까 가기가 조금 쉬워졌을까? 그거는 아니죠. 30대가 절대 30대가 아니에요. 넘는데 절대 무슨 아니죠. 낮아져요? 내부에서의 아유. 트렌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 낮은 경쟁률을 찾아보기가 전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아마 학종에서 의대는 학종이 늘어났는데 논술과 교과가 좀 줄어들었죠. 네, 이 특징이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대 6개 쓰던 학생이 의대 4개 쓰고 약대를 2개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치대를 안 쓰고 약대를 2군데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치대 2군데를 쓰던 학생이 약대 하나 치대 하나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리고 지방대 의대와 수도권 약대. 그렇죠. 지방대 치대와 수도권 약대. 네, 한의대가 대부분 지방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의대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한의대 같은 경우랑 약대, 수도권 약대에 있어서 명확하게 수도권 약대가 압도적 우월함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열 정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회 트렌드를 봐야 돼요. 의학 계열 입시는 사회 트렌드를 봐야 돼요. 여기서 사회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을 받잖아요. 네. 고등교육을 받아. 대학을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60% 정도가 대학을 가요. 고3에서.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OECD 국가들 중에서 20%, 30% 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핀란드 같은 나라가 이제 20%. 근데 이런 나라들은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고소득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나무를 베는 나무꾼. 물론 위험하지. 남자들의 일이지. 막 곰이랑 싸우면서 막 나무를 막 베고. 근데 연봉이 거의 4개월 일하고 1억.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나 곰이랑 싸우면서 4개월 일하고 나무 베러 갈게요라고 하는 애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나라랑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기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고등교육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고 결국은 개인의 삶의 고등교육, 즉 대학을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베네핏이 결정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사 다음에 뭐였어요? 의사랑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의사? 아니 의사? 변호사였죠. 변호사. 네, 항상 그 검사, 판사, 검판사. 어디가 위였을까요? 검사, 판사, 변호사가 훨씬 위였죠. 시대적으로. 그렇죠? 회계사. 그러니까 이런 직업군들이 20년 전에는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서부터 약대죠. 의대죠. 네. 트렌드가 바뀌었죠. 이거는 뭐냐면은 평균 임금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의사 초봉이 1억이에요. 1억이 넘어요. 대한민국은 의사가 되는 순간 1억 이상의 돈을 실수령액으로 받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어쨌든 통장에 꽂혀요. 근데 변호사는 안 꽂혀요. 영업과 노력을. 안 꽂혀. 너무 안 꽂혀요. 그리고 변호사는 너무 힘든 직업이 됐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로스쿨 이후에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변호사 많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생겨, 우리나라 직업에 대한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의사랑 치과 의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의사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대요. 이게 바늘로 잘 찍히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 아들이 차라리 의사를 하지 치과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구조에서 치과 의사? 의사? 이것이 직업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이. 내가 똑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굳이 내가 왜 이걸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굳이 그러지 말고 의대를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대. 아니, 생각을 해봐. 되게 활용도가 높거든요. 약대가 약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소에도 갈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제약회사도 갈 수 있고, 다양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화공과라든가 이런 쪽에 워낙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길이 있단 말이죠. 라이센스가 갖고 있는 힘이. 그래서 약대로 가기 위한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직업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반영이 경쟁률의 반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의학계에 대한 어떤 반응은 그걸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예측하는 부분은 뭐냐? 수의대와 치대의 인지도는 앞으로 소폭 체감할 것이다. 감소의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대와 치대는 좀 감소하는 폭을 보일 것이고 약대와 의대는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고 지금 뭐 약대가 올라갔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호도 현상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이런 식의 어떠한 선호도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꾸 쳐다보니까 다시 한번 또 진행을 맡고 있는 민호입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점 조금 이제 뭐 발견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은 일단은 저는 합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시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 의대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계속 지금 경쟁률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가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에 있어서 그렇게 2년 연속 경쟁률이 하락하면서도 그래도 수도권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높다라는 거죠. 비수도권의 경쟁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근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의대를 지원할 때 지방의대라 이런 데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2년 전부터 어떤 게 있냐면 지역인재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10%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의대에 다 저기를 받겠다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집 정원이 40% 이상이 줄어들어 보는 거죠. 이게 지역인재 애들을 위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라든 이런 쪽에 이제 있는 학생들이 거기서는 결국 자기가 쓸 수 있는 건 일반 전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줄고 경쟁률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의대라든지 의학학 계열이죠. 정확하게는 의대, 치대, 하이대, 수의대, 약대까지 이제 다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올해도 역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봤지만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요 경쟁률 자체가 좀 낮은 데가 없어. 경쟁률. 이게 뭘 뜻하느냐? 우리가 그 사회 뭐 방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의학계 분석을 하냐? 트렌드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의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계셨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한 반에, 괜히 뭐 또 이렇게 젊은 척 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고등학교 때 40명 정도에서 60명 정도의 한반 정원이실 때 고등학교를 다니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반에서 의대를 꿈꿨던 애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반에 20명대, 30명대인데 이 반에서 의대를 꿈꾸는 애들이 몇 명이냐? 다라는 얘기예요. 다인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트렌드. 예전에, 그럼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전에 60명, 40명일 때 그 반에서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다였죠. 근데 못 가는 거죠. 지금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나중에 문제고요. 교육진담은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서 고3 교실, 고2 교실, 고1 교실에 가장 현재의 트렌드는
특별한 형태에 대한 40% 정도, 30% 경우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이공계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일단 마음속에는 내가 의대학 때 한번 트라이 해봐야 되나? 라는 네.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경쟁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경쟁률은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의대만 놓고 봤을 때 그 의대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 교과가 있을 것이고 네. 종합이 있을 것이고 논술이 논술 있을 텐데 그렇죠. 결국 아까 민우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논술과 교과는 경쟁률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가 돼 있는데 유독 학종이 지금 경쟁률이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소서 폐지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즉 N수생들이 내신은 그래도 1점 중후반을 유지한 학생들이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거기다가 자소서까지 쓸 기간 귀찮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자소서가 폐지되면서부터 이 N수생까지도 이제 수시에 학종까지 이제 지원하는 결국 학종의 이제 트렌드 저기가 예전에는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많이 보고 있었는데 학업 역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준 교과 전형과 비슷한 흐름이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도 또 특이한 점이 하나.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거죠. 이제는 의대에 대한 학생부에서의 전공 적합성을 용기 있게 맞추는 거예요, 애들이. 시작할 때 1학년 때부터 일단 의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서 막 움직여. 그러다 안 되면 생물학과를 넣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전엔 안 뽑았어요. 예전엔 안 뽑았단 말이야, 대학들이. 근데 이제 경쟁률을 보세요. 안 뽑을래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애들 다 걸러내고 나면은 생물학과에서 뽑을 애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트렌드 자체가 의대를 지향하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에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 당당하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게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계에 일단 맞춰서 애들이 학생부를 가요. 분위기 자체를 가요.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약사를 꿈꿨는데 내가 학원과 넣었어요. 이게 서울대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 다 받아주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오히려 의학계가 강하다 보니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밀리는 느낌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용님 말씀하셨듯이 자소서도 없으니까는 뭐 좀 내가 요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뭐 자소서 일주일 정도는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뭐 상당히 부담이 좀 덜해져서 이게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 2학년 때부터도 의학계로 쓴다. 애들이 학생부를 그렇게 맞춘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써도 비록 의학계를 못 가도 나머지 이공계나 자연계에서 받아준다. 이 트렌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탑5 좀 혜림 씨 한번 쭉 의대부터. 네, 그 수도권이 경쟁률이 상승하고 또 비수도권이 하락했던 그 양극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번에 39개 의대 수시 최고 경쟁률 탑5 학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가 인하대입니다. 학교만 좀 네. 얘기하시죠. 1위가 인하대고요. 그다음에 2위가 아주대, 3위가 성균관대, 4위 중앙대, 5위가 가톨릭대네요. 공통점은요. 네. 5개 대학이 다 논술이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논술 전형 탑5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다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영남대였고요. 2위가 경북대, 3위가 가톨릭 관동대, 4위 충북대, 5위가 건양대였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5위가 중앙대, 4위가 아주대, 3위 계명대, 2위가 연대, 그다음 1위가 가천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을 때문에 아마 의대 수시 최고 경쟁률 1위를 인하대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경쟁력을 얘기해줘야 돼. 네, 이건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 논술 전형은 5위가 가톨릭대였고요. 4위가 연대미래, 3위가 아주대, 2위가 성균관대, 1위가 인하대였는데요. 이 1, 2위에 해당되는 인하대랑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가 경쟁률이 631.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는 660.75대
1위였습니다. 원래 성대가 탑이었죠. 그거 뺏겼네. 이나대한테. 이게 3,158명이 썼어요. 성균관대를. 그리고 인하대를 5,286명. 이게 두 개 섞어서 넣는 학생이 있다 치더라도 이 두 대학만 거의 한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의대를 지향하기 위한 논술을 썼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도로 선호도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인하대 의대는 인하대 의대 일반 학과는 체제가 없거든요. 논술요. 근데 의대는 있어요. 세계 모두 1등급이야.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친구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인하대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옛날 또 그 잘생기네. 잘생기네. 키 크고 어이, 잘생기네. 2.12 대신 학점을 보내셨잖아요. 참 네? 그때 그때 진짜 인하대가 이렇게 또 올해 2024학년대 수시 경쟁률 의대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1위로 진짜 인하대가 올라왔다는 거, 또 왠지 좀, 뭐라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는 학교 자체가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를 뽑기. 그리고 인하대가 그 의학 적성, 다시 말해서 인성도 많이 받거든요. 그 이쪽이. 종합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그 MMI 면접을 시행하기 전부터도 결국은 굉장히 학생들의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전형 같은 경우, 의대 교과전형 같은 영남대 1위, 2위가 경북대, 그 다음에 3위 가톨릭 관동대, 이렇게 결국 이제 그 비수도권 지방 쪽에 그 이런 경쟁률이 교과전이 올랐다는 거는 또 하나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의 영향도 컸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방이다 생각하니까 이제 지방 학생들은 이제 종합보다 교과를 많이 좀 준비를 하잖아요. 수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권 학부모님들의 의대 컨설팅 가끔 받으면서 지방의대 이걸 쓰면 지방의대가 내신 낮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높죠. 지방. 네, 의외로 높아요. 그 동네의 학생들. 네. 단지 비수도권 학생들의 이제 단점이라고는 수능 체제가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지, 지방에 있는 의대는 내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착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치대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치대는 대학이 많지가 않죠. 여기 아닙니다. 치대 이번에 수시 최고 경쟁률 5학교는 5위가 단국대였고요. 4위가 강릉 원주대, 3위 연세대, 2위 경희대, 1위는 경북대였습니다. 치대에서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5위가 강릉 원주대, 5위, 4위 전부 다 강릉 원주대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부산대, 2위 경북대, 역시 1위 경북대였습니다. 네네네. 이게 교과를 보더라도 경북대가 1위, 2위가 2개 차지했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교과 전형인데 경북대는 일반 교과 전형이 있고 경북대 2위가 이제 경쟁이 높은 지역 인재라는 교과 전형.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4위하고 5위가 둘이 이제 마크를 했었는데 기회균형, 기회균형인데도 교과 내신으로 뽑는 기회균형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4위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교과를 뽑는 게 5위로도 마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된 거죠. 종합전형은 5위 조선대, 4위 전북대, 3위 경희대, 2위 강릉 원주대, 1위 역시 경북대였네요. 치대는 경북대가 꽉 잡고 있네요. 그렇죠. 논술은 3위가 연세대였고요. 2위 경희대, 1위 경북대였습니다. 치대를 논술을 뽑는 대학 3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연대 치대 논술을 보러 갔던 일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논술이 치러졌죠. 그렇죠. 그렇죠. 체저가 없죠. 여기에는 체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역시 그 치대도 지방에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선호도가 조금씩 그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을 어느 공간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한의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한의대 이번에 최고 경쟁률 탑5 학교는 5위가 동의대였고요. 4위 부산대, 3위 상지대, 2위 가천대, 1위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경희대였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5위 우석대, 4위 동의대, 3위 상지대, 2위 가천대, 1위 대구 한의대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학종에서는 5위가 경희대, 4위 대전대, 3위 세명대, 2위 대구 한의대, 1위 상지대였습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도 역시 세 학교로 나타났고요. 3위가 부산대, 2위 경희대, 1위 경희대 인문에서 뽑았었던 네, 그 전형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의대 네. 학생부 종합전형 탑5에서요. 2위 대구 한의대가 이게 자연계 쪽. 이게 여기 인문하고 자연하고 두 가지 뽑거든요. 네. 네. 두 개를 나눠서 전형을 뽑는데 나눠서 예, 그 종합전형으로 대구 한의대가 2위만큼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천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학교 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커요. 가천대 한의대가 원래 선호도가 높았어요. 예, 상지대가 이제 원주 쪽에 있거든요. 음. 상지대가 이제 일단 원주에 있죠. 제가 상지대 세명대가 충청도 제천 쪽에 있어요. 예, 예. 예전에 좀 많이 요즘은 간단해요. 이게 보였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가천대가 뜨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여기를 수도권대학, 네. 서울소재대학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리면 바로 지하철이 네. 있잖아요. 아, 지하철역이 그렇죠. 딱 있으니까는 아이들이 여기를 강북보다는 강남권 이쪽 네, 학생들, 그다음에 네. 경기 남부 쪽 학생들은 훨씬 더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네. 가천대가 이제 병원이 있잖아요. 예, 그 가천대 자체가. 그래서 네. 인프라 자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 올라갔죠. 가천대 자체. 그리고 대학 M&A를 잘했어요. 이 학교가. 당국대 죽전하고 일반 의대 말고 의학학계열 말고요. 의학학계열 말고요. 네. 일반 학과 기준으로 했을 때 밀렸죠. 가천대한테. 그렇죠. 지금 네. 밀리고 있는 왜냐하면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가는 학교랑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학교는 확실히 차이가 한참 있어요. 들어가야 네, 돼요.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되게 당국대 옛날에 한남동에 있었지 않았나요? 거기 더 힐이잖아요 지금 아파트 대한민국. 아니 우리 배꼽지형이라고 참 대한민국 최고의 그곳에 대학이 계속 있었으면이라는 얘기는 당국대 출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프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진짜. 거의 진짜 금사라겠다는 아니에요? 거의? 금싸라기 값을 받고 넘기셨죠. 그래서 죽전에다가 이렇게 잘 크게 진행을 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건대, 동국대, 단국대가 이제 과거 이제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많은 부분들 비교가 되어지는 대학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세 대학의 명암이 명확히 갈라져 있죠. 일단은 건대의 위상은 나머지 두 대학과는 비교 불능입니다. 일단은 공간 자체가 다르고요. 건대라고 하는 지하철역, 그다음에 2호선 역세권, 그다음에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건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캠퍼스가 굉장히 이쁘고 서울에 있고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로스쿨이 있고 달라요.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로스쿨 배정을 못 받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인문사회 쪽이 이제 많이 힘이 약해지는 상황인 거고.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천안캠이 이제 병원이 이제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좀 세 대학의 명암이 명확히 갈리고 있다. 아시아 100대 대학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건대가. 근데 위상 자체가 지금은 명확히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트렌드 자체가 좀 변해가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이해하시면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입시 전략을 되게 잘 짜요, 이 학교가. M&A, 그러니까 대학 간 M&A도 잘하지만은 입시 전략도 되게 잘 짜가지고 특이한 것들을 하면서 자기 대학 위상을 갖다가 네. 자극을 잘 줘. 가천대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되죠. 예전에 2014년도에 그 세종대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가 네. 그 전까지 이렇게 별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즘 지금 굉장히 많이 세종대가 올라와 있고 서울 과기대라든지 네. 세종대라든지 뭐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네.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도 가천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올라갔죠. 네. 오히려 서울 과기대보다는 이제 인원이 적고 그런 부분보다는 가천대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단 약학 의대가 있잖아요. 네. 의대의 탄탄함이 있는 학교는 일단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합쳐진 대학이죠. 이게 경원대학교하고. 그렇죠. M&A 잘했죠. 그래갖고 M&A 규모로 잘했죠. 보면은 이게 전국 3, 그러니까 크기 사이즈로 보면 전국 3위 안에 든대요. 네. 가천대가. 그래서 M&A가 잘했죠. 동국대가 원래는 아, 그래요? 인수하려고 했다가 아. 못한 거죠. 예. 야, 아깝네. 그 배경은 제가 아는데 아, 네. 그런 거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야, 너 그 신기하다. 야,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뭐 이럴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아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수의대로. 네네. 수의대로 한번 가보시죠. 수의대의 최고 경쟁률은 5위가 충남대였고요. 4위 강원대, 3위 제주대였습니다. 2위 경북대, 1위 건국대네요. 그렇죠. 네. 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랑 둘 다 1위는 제주대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5위 충남대, 4위 건국대, 3위 경상국립대, 2위 경북대, 1위 제주대였고요. 종합 전형이 5위 강원대, 4위 전북대, 3위 충남대, 2위 네. 경북대, 1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대였습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 수의대에서는 2위 경북대, 1위 건국대. 두 개 대학. 네, 논술을 갖다 놨고. 예, 뭐 수의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트렌드가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아, 수의대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동물도 키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동물병원의 숫자가 미국의 5배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 만드는 네. 거예요? 우리나라 다 많아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 2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처럼 동물병원이 미국보다 그러니까 개인 동물병원들, 네네. 개인 동물병원들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경제적인 트렌드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런 구조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변화되는 트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수의대는 좀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 매니아층들이 좀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수의대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이제 수의대를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예. 학생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경쟁률 안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이 경쟁률은 경쟁률도 이 수의대의 이 경쟁률도 그다음에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가 되게 강해요. 지방 국립대가 기본적으로 수의대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야 반려견 문화, 뭐 반려묘 문화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 소, 돼지, 가축이 써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농촌 지역에 많아요.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이런 데, 그렇죠. 충북대, 충남대 이런 데서 이렇게 시골 농가 가가지고 이렇게 네. 같이 접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해주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반려견 애들 수술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도 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의대를 나와서 그 일을 하는 수의사들이 있고 그 수의사들은 지속적으로 배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고등교육의 인력 풀이 있는 건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수의대를 가는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기르고 있는 우리 집 뽀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니즈의 이 시장 수요가 과연 얼마만큼 뒷받침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래 트렌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또 수의대 얘기니까 잠깐 옛날 생각 학생 하나 나요. 장땡땡 학생이라고 재수하는 학생. 네. 그 건대 수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너는 왜 수의대를 왜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국제동물보호협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학생, 훌륭한 학생. 멸종위기의 동물을 정말 보호하고 싶다 막 이런. 꼭 가야 되는데. 네, 그래갖고 얘는 기숙학원에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가는데 휴가도 안 나가. 그냥 정말 공부 머리 막 자기가 원빈이야 뭐야 막 머리 팍팍 다 밀고. 야, 얘가 그때 2014학년도에 그 시험을 봤는데 이과생이 24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네. 과탐기. 근데 얘가 이과생 전국 50위를 해갖고 오. 당연히 건대 뭐 그다음에 연세대 치대 그다음에 서울대 자율연구 세 개를 정시로 합격을 했대요. 어디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취소, 아이새끼. 감동받. 이 감동의 물결이 사라지네. 나도 이제 야, 너 그렇게 봐 진짜. 와, 동물 국제 거북이 살리고 막. 해파리 퇴치하고 뭐, 불가사리 잡고.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걔는 그때 당시는 정말 건대 수의였어요. 공부를 할 때 정말 자기는 그 꿈을 가는데 너무 잘 나왔구나. 사람이 정물상심이네. 서울대 자율전공학교 가니까 특히 얘가 또 집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문경이었어. 아, 서울에 올라오고 알잖아 싶구나. 이거 현수막 가야죠. 아, 현수막. 이거 걸잖아. 문경 현수막 걸리지. 네, 그러니까 문경이가 사과 주스 맛있는 카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 아이가 서울대 자율전공을 갔는데 그 2부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오늘 시간상 그 그렇죠. 2부에 이분은 안 될 것 네, 같아. 안 되니까. 그때 재밌었어요. 얘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 또 얘가 이제 뭔가 인생에 또 반전이 또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2부는 또 오, 좋은데요? 네. 네, 그렇지. 이거. 좋아요, 구독. 그런가? 아, 예, 2부는요.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이것도 또 바로 또 교정하네. 구독과 좋아요. 제 청취자분들도 계속 좋아요 누르고 너무 잘 듣고 계시다고 다들 네.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아, 네.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좋아요. 네, 수의대 계약고. 아, 네, 약대죠. 서울대 네.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경쟁률이 올랐네요. 서울대 이제 뒤에 이제 여기 순위 안에 안 들어요. 서울대 수의대는 달라요. 있죠, 있죠. 트렌드잖아. 서울대 수의대는 서울대 수의대가 가지는 영구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를 거예요. 이거는 명확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2배 가량 오른 경쟁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할걸요. 서울대 아니 수의대가. 수의대도 다 올랐어 경쟁률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업적 내가- 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주대 참 좋을 것 같아.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야. 제주대 가면은 주로 동물들 말을 많이 다루지 않을까? 그러네. 말이네, 말. 말이 많이 들어. 그러면 마사회 쪽으로 혹시? 아니죠. 저기 말 너무 또 나갔어요. 네, 잘했어. 네, 그동안 알겠습니다. 잘했는데.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약대 갑시다. 약대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 저는 궁금했어요. 이번에 유일하게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던 약대입니다. 수시 최고 경쟁률 5위 이화여대였고요. 4위 고려대, 3위 성균관대, 2위 동국대, 1위 가톨릭대였습니다. 예상하셨던 대로 전부 다 이서울 네, 수도권 대학들이네요. 교과전형 탑5 같은 경우에는 5위 우석대, 3위 경북대, 3위 차이과학대, 2위 동국대, 1위 가천대였고요. 학종은 5위가 대구가톨릭대, 4위 경희대, 3위 한양대, 2위 아주대, 1위 가천대였습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은 약대의 탑5는 5위가 가톨릭대, 4위 고려대, 3위 동국대, 2위 이화여대, 1위는 성균관대였네요. 고려대 세종인 거 아시죠? 네. 고려대는 세종입니다. 네, 약대는요 세종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대가 지금 약대 계속 약대는 이제 선호도들이 높아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주로 대학들이 포진돼 있잖아요. 이거 학생들한테는 무시를 못해요. 최근에 그 MZ세대 트렌드에 딱 맞죠. 왜냐면 6년 딱 공부하면 라이센스 나오고, 그 다음에 6년 이후에 내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다닐 수 있고, 혹은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니즈를 정확히 축적하죠. 그 다음에 보통의 그 의학계를 관련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생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자체가 재밌어. 이 공부가.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 선호 현상은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가 이 참 그 선호도 경쟁률의 탑 5에 안 낀다는 게 중앙대 약대가 굉장히 좀 많이들 가려고 하는 데 아닌가요? 병원 물론 이제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한 부분들도 있고, 안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 요소 이런 부분이고 30대 1이 넘어가면 의미는 없어요. 제가 특이한 점 하나, 제가 요번에 그 전북대 의대 약대를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게 하나 이 종합 전형인데요. 일반 전형이 종합 전형이었는데 작년에 경쟁률이 69.25였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학교들이랑 이런 경쟁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합전형 다른 네. 전북대 보세요. 전남대 보세요. 종합전형이 14점 작년에 14.89 했는데 유독 전북대가 작년에 69.25였다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여기에 쏠렸다는 거죠. 종합전형으로.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웬만한 인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지방의 전북대가 종합전형에 69.25가 나온다는 건 논술전형에 가까운 경쟁이 나온다는 건 이건 비정상적. 이번인 거죠? 예. 이번은?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떨어진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조선대라든지 전남대라든지 뭐 순천대라는 이런 경쟁률을 보더라도 이런 경쟁률은 작년이 매우 비정상적인 거였다. 따라서 여기에 종합전형사 거기다가 수능 체제가 있어요. 보통 3개 하고 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60명 지금 올해 지원자가 4명 뽑는데 6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 최저 60명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떨어져. 절반이 뭡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작년에도 보세요. 작년에도 모집 인원도 4명이었잖아요. 4명이었고 올해도 4명 맞는데 작년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다는 거죠. 올해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도 이제는 교과 전형이 롤러코스터 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의학학 계열에서는 롤러코스터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그 해에 이거는 다른 대학교하고 비교를 하거나 여러 대학들하고 비교를 해드려도 유독 여기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었는데 높다라는 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수시 원서 접수 직전에 하지 못한 얘기들 이런 걸 찾아서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더 지원하게끔 하는 게 수시 또 컨설팅의 또 하나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 69.25대 1에서 올해는 15대 1로 네. 떨어졌네요. 네. 무조건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이걸 하면서도 저도 이거 데이터 하면서 약간 주식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 지방에 있는 의학계 7회 한의대는 지역인재 전형이 뭔가 꽃이에요. 맞아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맞아요. 되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지역에 남아서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인재 전형은 조금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가 수도권으로 병원을 올 수는 없잖아요. 가뜩이나 대한의사협회 분들 때문에 의료인이 쿼터제가 돼가지고 의대 정원 자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의사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전부 다 이제 지방에는 의료에 관련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 전형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 맞아요. 이 지역 인재 전형을 이용해서 수도권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원천 봉쇄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애들하고 자사고 가가지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들어 이런 건 맞아요, 하면 안 맞아요,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되게 좋은 거. 또 지역의 발전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지역에서 거기 나오면 또 지역 활성화.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만 보는 게 아니라 중학교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6년은 봐야 된다. 그래서 대구에 병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 대구에 왜 이렇게 병원이 많아요? 대구는 뭐든 많아. 대구 맛있는 맛집도 많아. 건물 하나당 진짜 해림대 대구 가면 대구에 병원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작지도 않은 병원들이 다 개인 병원이에요, 그거들. 근데 굉장히 큰 병원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역 발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입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 저기 그러면 오늘 그 질문 좀 받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예. 2부는요, 2부 제가. 2분, 다음에. 예. 감 잡았어요, 이제. 궁금해하다, 2부. 기대되신다고. 반전 예고편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학생이 자율전공을 갔는데요. 군대 갔다 오면서 갔다 오고 나서 서울대에 없는 학과를 만든 거예요. 서울대 자율전공은요. 되게 좋은 게 훌륭한 게 서울대에 없는 학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건 본인이 준비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큰일 나. 자꾸. 한 번 더 해줘. 구독, 좋아요. 2부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자, 우리 역시 내용님. 자, 그럼 다른 내용은 없죠? 없으면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없나요? 나는 눈이.
네, 당아리님께서 09년생부터는 중학생 때부터 그 지역에 있어야 돼서 네. 뭐 그렇게 바뀌었다 요 말씀을 좀 맞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다. 네, 네. 네, 잘했다라고 네. 말하는 겁니다. 약간 그 농어촌 전형은 지금 해당되는 학교가 그렇게 없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상상고 상상고 폐지를 주장했던 김승환 전 정부 교육감님께서 강하게 예를 들었던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이제 상상고에 서울 학생들이 와서 상상고에서 지역 인재로 전북에 있는 의대를 가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전북에는 의사가 없다. 이게 무슨 지역 인재냐라고 해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라고 주장했었던 근거 중에 하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돼서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요즘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또 질문하는 게 중3 학부모님들. 네네. 이 고등학교 고교 선택. 뭐 최고죠. 이런 거 이제 요즘에 또 시즌이 또 그거니까 이제 수시원 선생님 완전 없어요. 끝난 상태니까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학부모의 학년이 중3 학부모. 네. 이번 주 다음 주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고교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뭐 그 교육진담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자타공인 공개해야 돼. 추석 넘버원. 연휴인데 우리는 추석이 언제죠? 근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아유, 월요일 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기가 없잖아요. 연휴가 언제까지예요? 화요일까지입니다. 10월 3일. 10월 3일까지구나. 네. 왜요? 왜 저를 보세요? 저는 방송할 수 있어요. 방송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방송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눈빛을 저에게 쏘고 계시네요. 편 방송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보다 필요 없습니다. 연휴에 쉬시는 분들이 있나요? 연휴에 수업도 있고. 알겠습니다. 변함없이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연휴 정말 풍성하게 추석 연휴. 청취자분들은 집에서 연휴 끝에 이거 방송 들으시고 보시면 명절 인사 되겠네요. 해주셔야 돼요. 예, 명절 잘. 인사와.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이후에 저희 교육진담과 함께 다시 또 월요일 날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풍성한 한 달 되세요. 되세요.